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공과 실패 만약에 5위로 딱 끝났어. 그래도 이번 시즌 토트넘의 축구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요거 궁금합니다. 끝났을 때 이제 성적표를 딱 놓고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 4위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토트넘. 이제 아스널 다음 상대가 또 바로 토트넘이고요. 네. 북런던 더비가 펼쳐지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디애슬레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관련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문화 전쟁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뉴캐슬전에서 0대4로 패한 건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최악의 성적이자 결과였으며 분위기였다. 현재 토트넘 커뮤니티 전체가 감독 문제를 두고 분열되기 시작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두고 뭐 아무래도 이번 시즌 부임하고 토트넘의 기조를 바꿨다라는 긍정적인 예. 이 팬들의 반응과 반대로 너무 플랜 B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예, 약간 너무 경직돼 있지 않냐 축구가. 요런 지금 비판이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포스테코글루파 입장에서는 뉴캐슬전이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은 경기였다. 예. 실리적인 에디아우 감독의 축구에 완전히 잡아먹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친 포스테코글루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데뷔 시즌 성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과르디올라라던가 이제 뭐 클롭이라던가 아르테타 때의 데뷔 성적보다 현재 포스테코글루가 더 낫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일단 과르디올라보다는 성적이 나쁩니다. 예, 과르디올라가 더 성적이 좋긴 했어요. 근데 그게 시즌. 비교가 돼요? 그런 감독들 처음 부임 당시랑? 저도 기준점이 좀 다른 거 아니야? 약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긴 예.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아르테타하고 클롭은 시즌 도중에 부임을 했어요. 네. 처음부터 팀을 만든 건 아니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펩과 아르테타와 그리고 클롭 모두 다 유럽 대항전을 그때 데뷔 시즌부터 병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FA컵 준결승까지 갔었고요. 챔피언스리그 병행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클롭 같은 경우도 데뷔 시즌에 유로파리그 준우승과 리그컵 준우승을 했었고요. 아르테타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FA컵 우승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컵 대회까지도 전부 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니, 리그 성적만으로는 포스테코글루가 그 펩 가르디올라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맞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죠. 네, 시즌 전체를 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콘테 감독도 데뷔 시즌에는 성적 더 좋았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네. 그때는 컨퍼런스 리그에서 조기 광탈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동력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현지에서도 저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두고 이 앙제파와 반 앙제파가 뭐 이렇게 조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번 시즌 현재까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패너님부터. 부임할 때 또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기복이 심하다. 기복이 심하다. 네, 기복이 심해서 뭐 당연히 왔다 갔다 할 거다. 네,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 있다. 네. 근데 저도 똑같이 한다. 어허. 똑같이 이제 일관된 평가거든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근데 여기서 막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사실 요코하마 때부터 셀틱 그리고 토트넘까지 똑같았거든요. 네. 평가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복이 심하지만 토트넘의 기조를 바꿔놨다는 거. 이거는 또 이제 절반의 성공 정도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과연 이제 여기서 뭐 우승컵, 을 맡길 만한 그런 감독이냐? 거기는 조금 이제 의문이 들죠. 그쵸. 네, 좀 너무 의문이 기복이 든다. 좀 심하니까. 예, 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 기복이 좀 안 통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 뭐 기조를 바꾸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축구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약간의 좀 변화가 있어야죠. 왜냐면 있어야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만 예. 뭐 풀백이 그냥 거의 지금은 공격수나 마찬가지로 올라가잖아요. 네.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기도 하고 우독이나 포로가 너무 올라가니까 공간 많이 나고 이런 거 정도는 조절해 줄 수 있어야죠. 네. 네,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근데 그런 게 좀 안 보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판을 받을 만하다. 단지 근데 뭐 칭찬 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번 시즌 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뭐 경질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같지만 그건 너무 간 것 같은데 그거는. 대성공이다. 네. 이것까지도 약간은 좀 의문이 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부보정님의 생각은요? 저는 그러니까 뭐 데뷔 시즌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아예 어쨌건 간에 이게 레비 회장이 바라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축구 전환하는 거, 예.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축구를 전환하는 거. 근데 사실 그 토트넘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수비 축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뉴, 콘테, 누누까지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수비 축구를 했던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뜯어 고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수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조금 더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변화는 필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항상 그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요코하마 때도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아쳔 병행하니까 성적이 9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셀틱에서는 사실 유럽 대항전에서 다 조기 광탈을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예선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유로파리그 가가지고 조별리그에서 또 이제 컨퍼런스리그로 탈락을 해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바로 탈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에서 최하위로 그냥 떨어졌었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유럽 대항전을 병행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선수들한테 많은 에너지 레벨을 강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술 기조를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도 조금 빅클럽을 막기 위해서는 좀 변해야 된다. 무슨 안 말인지 그러면은 지금대로라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냥 팀의 전술 구조를 바꾸고 예. 딱 그 토대만 마련하고 끝나는 감독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뭐 또 말씀 좀 종합해 보면 확실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이제 부임해서 확실히 잘한 부분도 제 또렷하게 있고, 그럼요. 그리고 네. 좀 변화해야 될 부분도 너무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좀 묶어가지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공과 실패, 만약에 챔피언스리그를 못 간다라고 해도 이번 시즌 토트넘 성공으로 좀 볼 수 있는지. 5위로 끝난다면 5위로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위면은 그래도 다음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한다면 무조건 이제 성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위로 딱 끝났어. 그래도 이번 시즌 토트넘의 축구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요거 궁금합니다. 끝났을 때 이제 성적표를 딱 놓고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많이 애매한가 보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원래 토트넘이 이번 시즌 시작할 때 4위 이내에 들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긴 해요. 아하. 현지에서는. 예. 왜냐면은 아예 전술도 바꾸고 그쵸. 감독도 바뀌고 거기다가 심지어 케인까지 아, 떠났기 케인 때문에 나갔잖아, 케인. 예, 케인 나간 그래서 이제 친 포스테코글루파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거인 거거든요. 케인 나갔는데 이 정도면 뭐 잘한 거 그 아니야? 뒤에 애슬레틱 칼럼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 거기다가 심지어 이 기사 이전에 또 칼럼 하나가 나왔었는데 토트넘은 차라리 유로파리그를 가는 게 낫다라는 내용의 칼럼이 있긴 했어요. 저는 그거에 반대예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은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칼럼의 골자는 그거거든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못하지 않냐. 유로파리그는 그래도 우승 가능성도 있다. 약간 그래도 챔스 가야지. 그리고 또 이제 리그 경쟁에 있어서도 좀 막 그런 식으로 칼럼이 나온 건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그건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4위를 하면은 초과 달성하는 성적인 거고 5위여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네. 초반에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막 1위 달리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박탈감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기대 심리를 예. 막 줬다가 그렇죠. 점차 밀리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예.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 그 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다가 될 수 있지만은 국내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 한 번이라도 우승 트로피 땄으면 좋겠고 그건 물론이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는데 또 1년 더 연장된다? 그러면 좀 견디기 힘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편호 생각은요? 뭐 그냥 성공은 아닌 것 같다. 챔스 못 가면. 성공은 아닌 것 같다. 챔스 못 가면. 네. 왜냐면 이게 경쟁팀들이 많이 미끄러진 시즌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리그 우승 할 뻔했을 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네. 경쟁팀들이 되게 부진한 시즌이에요. 특히나 첼시 같은 팀들, 첼시, 맨유 뭐 뉴캐슬도 이런 팀, 좀 뉴캐슬도 미끄러졌고. 사실 많이 부진했으니까 예. 이럴 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이럴 때 또 못 가면 좀 아쉽죠. 사실. 네. 그리고 토트넘이 생각보다 돈 많이 썼습니다.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돈 들어간 것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더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당연히 영입되는 선수도 챔스에 가느냐 못 가느냐.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아쉬움은 있다. 아, 예.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물론. 이걸 뭐 엄청 실패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약간 그냥 한 80점? 네. 80점 정도 줄 수 있는 성적이 아닐까. 그 정도면 5위 되면. 그래도 준수한 네. 5위 되면 그런 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다시 좀 아까 전에 댓글 다신 분이 있어서 다시 좀 그때로 시계를 좀 보면 혹시 그때 리그 전에 토트넘 순위 몇 위로 예상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요? 전 바깥으로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챔스 못 가는 챔스 걸로. 못 가는 완전 아래였죠. 한 7, 8위? 7, 8위, 7, 8위. 저는 6, 7위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요. 아, 6, 7위. 그러면 저는 브라이턴이 힘들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브라이턴은 선수들이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7위로 예상했을 거예요. 7위. 여기 예. 뭐 패너도 한 7, 8위 정도. 그러면 본인들의 예상보다는 성적이 그렇죠. 높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괜찮게 네. 됐네. 그래도. 아스톤 빌라가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아마 챔스 간다고 했을 것 같고. 예, 저도 아스톤 아스톤 빌라. 빌라가 그건 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맨유 뉴캐슬도 아마 토트넘보다 위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팀들이 완전 미끄러지는 시즌이니까. 이제 저는- 토트넘도 잘했고 네. 쟤네들도 미끄러지면 좀 더 위에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맨유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맨유가 이제 좀 많이 미끄러지면서 아무튼 그렇게 된 거고 저희 이제 오른쪽에 띄워드린 표가 이게 옵타가 분석할 이제 뭐 4위 챔스를 가느냐 그건데 네. 뭐 위에 세 팀은 당연히 이제 100%일 테고 아스톤 빌라가 80.4 토트넘이 19.6% 이제 많이 내려왔네요.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잔여 일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그건- 토트넘의 잔여 일정. 예, 그 경기 수 자체는 토트넘이 2경기 덜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2경기 다 승리한다면은 그러면 승점 동률이거든요. 물론 골득시에서 밀리긴 하지만은. 네. 근데 이제 잔여 일정이 아무래도 3강을 다 만나다 보니까 이제부터. 그렇지. 네. 확률적으로 좀 확실히 확연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골득실 얘기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저 뉴캐슬에게 그렇게 진 거는 좀 아쉽긴 그렇죠. 하네요. 토트넘도.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스톤 빌라 쪽에 조금 이제 무게 추가 가는 거죠, 이제는. 뭐 많이 갔죠 사실. 네. 근데 이제 뭐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끝까지. 프리미어리그도 5장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챔스 5장. 매우 힘들긴 하지만. 아직 남아 있어? 남아 있어요. 그 경우에서 딱 하나 남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더. 아스톤 빌라가 모두 다 예, 이기고 예. 결승까지. 분데스리가는 모두 다 지면 돼요. 네. 모두 다지만 레버쿠젠까지. 예. 그냥 4위까지 가. 1승까지는 괜찮아. 4위까지 그 분데스리가 1승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 마지노선이구나. 그게 마지노선이야. 토트넘 4위 하길 가능성 있는 바라겠습니다. 거다. 근데 또 1승을 해도 분데스리가가 한 팀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안 되는 아,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분데스리가 네. 다 왜냐면 지금 분데스리가랑 프리미어리그 경쟁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그렇게 되기는 근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술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가 2위할 가능성보다 리그왕이 2위할 가능성이 그쵸. 더 높아요. 예. 아주 근소하게나마 리그왕이 더 높아요. 지금 챔스 또 파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저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리그 일정 막 그 변경해주고 이해해주고 막 예, 팀이. 연계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분데스리가 그 확률 계산하잖아요. 5장. 그거 할 때 프리미어리그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약간 잘못 그 기사 보시고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이제 지금 나오는 게 2승하면 올라간다. 막 이렇게 나와요. 네. 확정된다. 그게 프리미어리그 기준이 아니라 리그왕을 생각했을 때 2승하면 올라가는 예. 거예요. 아, 그냥 아예 프리미어리그는 좀 떨어졌다고 보고. 프리미어리그는 1승만 하면 거의 아. 되거든요. 1승 한 1승 1무 이 정도. 예. 아, 또 이것도 UEFA 개수도 좀 안타깝게 됐어. 사실 그 가능성보다 토트넘이 그냥 자력으로 빌라 밀어내고 4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해요. 네, 확률상.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 아무튼 뭐 아직 잔여 경기들이 남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